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 한 남자가 형광조끼를 입고 거리를 쓸고 있었다. 이 남자는 한때 K리그의 천재 미드필더였던 65세 한기석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시청의 환경미화원이다. 한기석이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겠지. 기석이 빗자루를 들고 걷는데 그의 발 앞으로 낡은 축구공이 굴러왔다. 천천히 공을 들었고 그의 손에서 공의 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공을 바닥에 놓고 무심으로 살짝 찼다. 공은 날아가 쓰레기통에 정확히 들어갔다. 기석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다. 1994년 축구 경기장. 많은 관중들의 큰 환호성 소리가 들린다. 젊은 한기석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힘껏 달리고 있다. 그의 발에서 같은 편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가 전해졌다. 정확히 전달된 공은 그날의 결승골이 되었다. 축구 해설자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를 하고 있다. 한기석 선수, 또 한 번의 예술적인 패스를 연결했네요. 이 선수는 정말 천재입니다. 기석이 환하게 웃으며 팀 동료들과 기쁨의 포옹을 했다. 경기 후 격렬한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석. 밤 10시, 비가 내리는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기석은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는 차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경기도 멋지게 해내야지.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 차선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슬로모션으로 충돌 장면이 기석의 눈에 비춰지고 빗물이 튀어오르고 기석의 몸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기석의 눈에 모든 것이 검게 변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석이 눈을 떴다. 하얀 병원의 천장과 침대, 심전도 기계의 요란한 소리.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기석에게 의사가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다. 한기석 환자분, 정신이 드시나요? 이 정도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반신 골절이 발생해서 앞으로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흐렸다. 그날 이렇게 한기석의 전성기는 끝나고 말았다. 한때 K리그에서 활약한 황태자 미드필더였고 성실하고 침착한 리더였던 기석. 그러나 은퇴 직전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로 선수 생명이 끝나고 긴 재활 끝에 생활고까지 겪었다. 이 일로 아내와도 이혼하고 당시 10살이던 아들 준호도 전처에게 맡겨졌다. 스포츠계에 돌아갈 기회를 놓친 채 10년 넘게 각종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여기는 기석의 작은 원룸이다. 침대 위에는 기석 작성한 낡은 전술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손으로 그린 축구 전술 그림들, 선수 배치도, 433 포메이션 변형, 압박시 대응 전략. 기석이 펜을 들고 생각난 새로운 전술을 노트에 그리며 혼잣말을 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지. 언젠간 다시 이것을 사용할 때가 있을 거야. 그는 노트를 천천히 덮고 창밖의 노을이 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기석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잡혀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언젠가 세상과 다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8시, 햇살이 밝게 비치는 공원. 기석이 청소 도구를 들고 벤치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벤치 밑에 낡은 축구공을 발견한 기석이 뼈공을 집어들었다. 이런 걸 그냥 버린다 말이야. 기석이 공을 바닥에 놓고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히 발로 찼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30m나 떨어진 쓰레기통에 정확히 들어갔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기석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가나실업 팀 감독 박윤성이다. 저기 선생님 혹시 축구를 하셨지죠? 청소도구를 들고 다시 가려는 기석을 박윤성 감독이 따라가며
계속 질문을 했다. 방금 그 킥 보통 사람은 진짜로 못 차는 거 아시죠? 정확한 각도, 완벽한 힘 조절 당신은 선수셨지요? 기석은 멈춰섰고 박윤성이 간절하게 기석에게 부탁을 했다. 저는 가나 실업팀 감독입니다. 지금 저희 팀 선수들 문제투성이에요. 기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잠깐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기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을 했다. 난 이제 운동장에 설 힘조차 없어요. 잘못 보신 겁니다. 잠시 자신의 과거 사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타이어 소리, 자동차 충돌 소리. 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결국 기석은 자리를 떠났다. 죄송합니다. 다음 날 오후 시청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기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에서 인사과 직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기석 씨, 예산 감축으로 인력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타부서 전환 배치 또는 감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석의 표정이 굳었고 힘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기석. 공원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신나게 축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석은 물구러미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끝난 사람인데. 그때 기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바로 가나 실업팀 감독 박윤성의 전화였다. 기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박 감독은 다시 한번 기석에게 요청했다. 한기석 씨,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저희 팀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기석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 그럼 딱 한 달만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은 저도 약속을 못합니다. 전화 속 박윤성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석이 전화를 끊고 저녁 노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연처럼 기석 앞에 나타난 공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석 앞에 펼쳐질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실업팀 선수들의 반발과 팀 내부 갈등,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까지. 다음 날 아침, 기석이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낡은 축구화를 신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 달, 그래, 한 달만 해보자. 오후 2시, 가나 실업팀 훈련장. 선수들이 제각각 흩어져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패스는 엉망이고 욕설이 난무한다. 야, 왜 패스를 그따위로 해? 뭐라고? 내가 못 받는 거잖아. 벤치에서는 구단주가 박 감독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번 시즌 끝나면 팀 해체합니다. 현재 성적으로는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감독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구단주님. 이때 훈련장 입구로 기석이 낡은 운동복을 입고 들어섰다. 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이 반갑게 기석을 맞이했다. 자, 선수들 모두 이리 잠깐 모여봐. 감독의 지시에 선수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모였다. 오늘부터 한기석 임시 코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선수들이 기석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팀의 스트라이커이자 문제아인 민준이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 할아버지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기석은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기석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축구는 기본이 전부다. 패스는 공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문자 민주는 팔짱을 끼고 조롱하듯 말했다. 아이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같은 K리그 선수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기석이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볍게 리프팅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공은 그의 발에 붙어있는 듯 완벽하게 움직였다. 순간 선수들의 표정이 변했다. 와, 저거 뭐야? 기석이 공을 멈추고 정확하고 강력한 슛을 날렸다. 공은 30m 떨어진 골대의 한쪽 구석에 정확히 꽂혔다. 동시에 훈련장이 조용해졌고
기석은 담담하게 말을 했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선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밤 10시 훈련장. 민준이 혼자 남아 슈팅 연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은 계속 골대를 벗어나고 있다. 민준이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때 기석이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슈팅 자세가 틀렸어. 민준이 귀찮아하는 목소리로 돌아보며 말했다. 뭐요? 내가 어디가 틀렸는데요? 기석이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여기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축구는 힘이 아니라 흐름이야. 기석이 진지하게 민준의 자세를 잡아줬다. 넌 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어. 단 너의 마음을 믿어야 해. 기석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국가대표 선수요. 근데 다들 저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기석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그랬어.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다들 날 포기했었지. 하지만 내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보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코치님, 죄송합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 선수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야, 다들 집중하고 코치님 말씀을 들어보자. 민준의 말에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석이 전술판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개인 플레이는 없다. 서로를 믿고 패스하고 함께 뛴다. 작은 신뢰의 순간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팀 전체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기를 앞둔 마지막 훈련. 선수들이 원을 만들고 손을 모으고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 기석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경기 하루 전 구단 사무실. 구단주가 차갑게 박 감독에게 말을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시즌 끝나면 팀 해체할 생각입니다. 감독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다. 구단주님, 마지막 경기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구단주는 문을 닫고 나가며 말했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끝이라니까. 훈련장. 저녁. 기석이 홀로 전술 노트를 펼치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주위로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민준이 진지하게 말한다. 코치님, 우리는 마지막 경기를 코치님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를 믿어주신 분은 코치님 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기석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했다. 좋다. 마지막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기석이 낡은 전술 노트를 펼치며 선수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연구한 전략이다. 유령 패스 전략이라고 부르지.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패스 루트를 만드는 거야. 선수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 저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우린 하나의 팀이 되었으니까. 기석은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 경기가 있는 당일 경기장. 관중석은 그다지 많은 관중이 모이지 않았다.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이 우리 가나 실업팀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줘. 선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힘차게 그라운드에 나섰다. 기석은 벤치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얘들아, 너희 자신을 믿어라.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전반 20분경 상대팀 선수의 거친 태클이 들어왔고 민준이 심하게 넘어졌다. 이것을 본 기석의 눈앞에 과거 사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자동차 충돌 소리, 타이어 마찰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기석이 잠시 멈칫했고 손이 떨렸다. 코치님, 저 믿으세요. 그때 민준이 일어나 기석을 바라보며 외쳤다. 기석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외쳤다. 민준, 유령 패스 잊지 마. 바로 기석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순간이었다. 경기는 막상막하인 접전으로 후반 42분 0대0 동점 상황이었다.
이때 기석이 일어나 전술 사인을 선수들에게 보냈다. 지금이다. 유령 패스. 선수들은 약속된 전술적인 플레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준비한 예측 불가능한 패스, 즉 유령 패스가 연결되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민준에게. 공을 받은 민준이 속으로 크게 외치며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코치님 믿습니다. 민준의 슛은 상대편 골망을 크게 흔들었다. 이 슛 하나로 가나 실업팀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경기장의 관중들도 멋진 극장골에 큰 환호성을 보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경기장으로 내려왔다. 벤치에 앉아있던 기석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지 맞으시죠? 깜짝 놀란 기석이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너 준호 아니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망했던 선수 생명이 끝나고 재활로 인해 힘든 생활고까지 겪으며 10살이었던 아들 준호와 본의 아니게 헤어졌던 기석. 이렇게 30년이 흐른 후에 아들 준호와 만나게 되었다. 경기 다음날 구단 사무실. 구단주가 진지하게 기석에게 제안을 했다. 한 코치님, 정식으로 우리 팀의 코치직을 맡아주시 않겠습니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기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축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아무도 없는 축구 그라운드. 기석이 혼자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다.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공을 다시 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때론 그 공이 정말 멋지게 골망을 흔들 수 있다. 기석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두 번째 전성기. 그래, 이제 시작이야. 기석은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 사람은 나이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고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기석 씨처럼 이론과 실무를 격비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